숫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두근이 모두 어떤 특정한 수 P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나처럼 간략하게라도 아래로 볼록 X축 정도는 그려놓고 생각을 하라고. 이따 문제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3보다 크다 그럼 3은 이쪽에다 이렇게 3이라고 써놓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쓰고 3의 함수값 대입해서 그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여기 범위 구하고 축 구한 다음에 축은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특정값보다 크다 이렇게 정해놓고 범위 구하고 범위 구하고 범위 구하고 이거 특정한 값 싹 공통범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보다 이게 되게 힘든 작업입니다. 어디 하나 삐끗 놓치거나 계산 틀리거나 이럴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두 번째도 비교해서 말해줄게. 두근이 이거 두근이 모두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을 때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두근 알파 베타가 여기 존재하고 특정한 값 P보다 두근이 작아요. 여기에 P가 있는 거지. 그럼 저렇게 해놓고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 판별식은 두근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뭔 얘기를 시작을 하지. 그럼 두근이 존재한다는 건 실근이 0보다 크다도 되고 같아도 된다고 아까 계속 말했죠. 실근 중근도 인정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이거에 대한 함수값 다시 말해 FP라는 건 위로 올라가야 함수값 찾을 테니까 0보다 크답니다. 이걸 뭐라고 많이 꼬시냐면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니 안 들어가야 되니로 되게 많이 꼬셔요. 이게 등호가 들어간 순간 얘가 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안 돼요. 그럼 둘 다 얘보다 작지 않고 얘랑 같아진다고. 그럼 안 된다고.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마지막 세 번째는 축인데 축은 여기 있을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이 축은 p보다 당연히 왼쪽에 있을 거라 p보다 작다가 된다고. 둘이 비교해보면 요거 하나 틀리죠. 이제 마지막 두근 사이에 특정한 값이 있을 텐데 알파가 이렇게 있고 베타가 이렇게 있어. 두근 사이에 특정한 값 p가 만약에 한 요 정도 있다고 할게요. 내가 니네 눈으로 보기에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그린 이유는 얘를 든 것 뿐이야. 이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 딱 중간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몰라요. 아무튼 그럼 첫 번째 물어볼게. 여기서 판별식은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이건 따질 필요가 없는 절대부등식이야.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값을 중심으로 양쪽에 근이 하나씩 있다는 건 두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건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해도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서 안 따지는 거고. 두 번째 P에 대한 함수값. 요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전에 계속 다 P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다 그랬지. 여기만 오면 유일하게 갑자기 음수입니다. 왜요? 내려가야죠. 여기만 가운데 껴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 찾으러 내려가야 된다고. 여기만 반대라고. 얘네 둘하고 다르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축인데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은 따져야 돼요? 못 따져요? 안 따져요? 못 따져요. 왜? p가 어디 있을 줄 몰라요. p가 이게 축인데 지금 니네 눈으로 보자면 축보다 p가 오른쪽에 있죠? 이런 경우라면 축이 p보다 작아요. 근데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축이 p보다 크거든요? 아니면 정확히 p가 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따지지는 않아요.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슬슬 문제 가가지고 하나씩 찾아볼 건데 여기 공부할 때 방법을 알려줄게. 실근의 부호 문제인지 근의 위치 혹은 근의 분리라고 하는 문제인지 어느 식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이쪽 페이지랑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니네가 바빠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에 이 식이 쓰이고 이 문제에 이런 식이 쓰인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꺼내야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를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일 때 이렇게 줘놓고 단 판별식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푸세요라고 주겠어요? 그런 말은 절대로 안 준다고. 그건 니네 머릿속에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무슨 식을 써야 되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글씨만 열심히 읽다가 손도 못 대고 끝나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보다 보면 알겠지만 니네가 느낄 건데 생각보다 안 쉬워요. 이게 기본 문제 한번 가보자고.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 네모 빈칸 채우기 이런 건 숙제로 하시고 1-2번 봐요.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문제 보이죠? 풀어보고 될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 띄워놓은 거 보이지? 1-2번이야.
노트 꺼내시고 위에 봐도 되니까 지금 처음 들은 거니까 식 찾아가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얘기하자고. 여기는 얘들아 기본 문제야. 식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시간. 문서에 잡아. 뚜껑 잡아. 까만 뚜껑. 꽉 잡아. 네. 버릇이 힘세다. 자, 답 나오셨으면 말해봐요. 정답은 뭐래? K는? 아직 안 나와? 마산보다 작거나 K는? 마산보다 작거나 땡! 아니야. 아하. K 1보다 큰 거? 아니야. 5보다 크다. 5보다 아니야. 크거나 같다. 봐봐, 되게 오락가락 하잖아. 알았어. 되게 혼란의 도가니 탕인 거죠.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보세요. 말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보다 되게 헷갈린다고. 잘 봐. 봐. 일단 봐. 확실히 알고 합시다, 우리. 잘 풀 줄 알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봐봐. fx는 하고 이렇게 이차함수로 줄게. 그럼 얘 어디로 굴러기니? 아래로 굴러기죠. 그 내가 아까 푸는 거 알려줬잖아요. 식이 중요하긴 한데 그 전에 일단 눈으로 니네가 봐야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씨만 읽어서는 잘 안 와닿는다고. 너무 당연한 건데 중요한 말은 두 근이 모두 음수 이거겠죠? 자 갑니다. 이렇게 아래로 굴러기고 두 근이 있는데 알파랑 베타가 있대. 두 근이 모두 음수면 0은 여기 있어야지.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뭐 한다고? 판별식 한다고. 판별식 딱 보니까 짝수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일반 판별식 쓰면 되죠. b제곱이 k-1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16인 거지. 여기까지 되지. 그리고 얘가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크거나 같다고. 왜? 두 근이 존재해야 말이 진행이 되니까.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상수항 1 빼기 16 마이너스 15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잘 돼요 이거. k 마이너스 5랑 k 플러스 3이랑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 근의 위치, 분리, 뭐 부호 문제 열심히 풀잖아? 2차 부등식은 정말 눈만 깜빡하면 풀 수 있게 돼요. 연습을 그렇게 정도 해야 된다고. 지금 나 푸는 속도 정도로. 그럼 여기서 범위는 작은 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큰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일단 이게 첫 번째 범위입니다. 내가 문제 푸는 습관이 이렇거든요. 여러 식을 가지고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될 때는 지금 나처럼 네모로 박스를 치든 물결 무늬로 밑줄을 치든 뭐 빨간 펜으로 빨간 볼펜으로 그어놓든 눈에 잘 띄게 해놔야 돼. 그냥 쭉 써내려가면 잘 안 보여. 1번 한과에 두 번째 그 다음 뭐 하라 그랬니? 두 근의 합하라 그랬죠. 두 근의 합은 이건 무슨 공식이래 그럼? 근과 계수와의 공식.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거 부호 반대로 써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이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겠죠. 왜? 둘 다 음수니까.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k의 범위는 뭐? 1보다 크답니다. 요게 두 번째 식이에요. 마지막 범위 총정리를 한꺼번에 할게요. 세 번째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그냥 4지.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그럼 얘들아 이걸 무슨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의외로 이런 것도 물어보면 모르네. 이 자체도 절대 부등식이야. 아니 4가 0보다 크다는 게 그냥 진리 아니야? 누가 봐도 그렇잖아. 초등학교한테 물어봐야겠다. 4가 0보다 크지 그럼 작겠어?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뭔데? 없지. 그냥 이거는 아 맞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그럼 결론은 얘랑 공통범위만 찾으면 되죠. 수직선을 그려요. 이것도 물어볼게 그럼. 얘들아 수직선 그렸는데 이거 무슨 축이에요? 그럼 나 이거 풀 건데. 다시 요 박스 네모랑 둘이 공통범위를 찾을 건데 지금 내가 그려놓은 저 축은 무슨 축이냐고. K축입니다. X축이 아니고. 왜? 당연한 얘기야. 변수가 K니까. X가 없잖아. K라는 애가 존재하는 축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3 등장인물부터 일단 적을게요. 1, 5 여기 1 여기 5. 자 주인공도 다 나왔으니까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쫙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쫙 그러면 일단 가운데 뻥 뚫린 거네. 여기는 공통범위로 잡힐 일이 없겠네. 얘 나오면 이제 얘기는 종료야. 1보다 크다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죠. 맞죠? 그럼 즉 최종 범위는 K는 뭐? 5보다 크거나 같다. 왜 여기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물어보면 보통 이런 문제 가지고 뒤에 뭔가 말을 자꾸 붙일 때는 이런 거 붙여요. 2차 방정식 이 녀석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그럼 자연수 K의 최소값은 니네 보기에 얼마예요 그럼? 5겠죠? 다시.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한 자리 자연수 K의 합을 다 구하라 그래요. 한 자리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라고. 그럼 뭐뭐 더해야 돼? 5, 6, 7, 8, 9 더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니 개수를 구하라고 하든가. 그럼 5, 6, 7, 8, 9 5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뒤에 문제에 뭐라고 붙는 건 나중에 생각할 거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조건이 딱 나오면 이걸 읽는 순간 니네 머릿속에는 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근의 합은 음수고 두 근의 곱은 양수고 이게 생각이 딱 나고 거기서 생각이 끝나야 돼. 그리고 식이 바로 진행이 돼야 문제가 풀리지. 아 이거 뭐더라 그런 순간 이미 그 문제 물건가 간 거야.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학교 시험지를 받았어. 근데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알겠다 라는 문제는 바로 빨리 가셔야 돼요.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시험지 나눠줘. 받아. OMR 나눠줘. 받아. 번호 반 번호 마킹하고 뭐하고 과목별 번호 마킹하고 뭐하고 이제 기다려. 자 이제 시작 해가지고 땡 하고 시작했어. 그럼 주어진 시간이 문제 한 개당 얼마나 될 것 같아? 길어야 2분이 안 돼요. 길어야 2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문제 보고서 두 분이 모두 음수 아 나 이거 아는데 하다가 시간 가면 그 문제는 이미 망한 거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제기고 다른 걸 풀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또 안 그렇죠. 시험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아 조금만 하면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할 문제가 이건 아니라고. 그냥 판별식 해보고 두 근의 합 해보고 두 근의 곱 해보고 정해져 있어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안 풀리는 문제야. 그래서 얘는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한 문제라고. 약간 뭐랄까 문제 푸는 스킬이 되어 있어야 돼. 자동으로 연필이 나가야 돼. 이 문제 보는 순간. 그래서 어렵다고. 왜? 뒤에 있는 근의 밀치 문제하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얘도 풀어볼게요 그러면. 소력전 한번 합시다. 2-2번 밑으로 내려가봐. 맨 끝에 있는 문제. 화면이 안 올라가서 그러는데 문제 잘 안 보여도 되죠? 책 다들 있으니까 이거 풀어보세요. 몇 번이요? 2-2번 맨 끝에 있는 거. 내가 문제를 잘라서 올리면 되지 바보였네. 오해할까봐 미리 말해주는데 지금 얘네가 풀고 있는 문제는 엄청 고난이도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막힌다 그러면 아, 여기 공부 제대로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 먹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소리가 이 정도면 이 정도 시간이면 답 나왔어야 돼요.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말해줄게. 이거 답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와야 돼요. 돼요? 네,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죠 이제. 여기가 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라서 봐봐.
문제를 보고 2차 방정식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아래로 볼로 여기까지 생각나야 되고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을 때 이거 보면 얘네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아래로 볼로 그리고 x축 잡은 다음 알파 베타 2보다 작다 아 2가 제일 크구나 이렇게 생각나야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할 게 뭐라고? 판별식이라고. 그럼 판별식은 여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이해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알아들음? 그러면 짝수 판별식 B'의 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A C 그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얘가 0보다 뭐? 아까 내가 그 말했지 두 근이 존재해야 뭐 이보다 작니 크니를 말하지 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뭘 크니 작니를 말해.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고. 의외로 같다 되게 많이 같아진다. 얘 지금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중근 된다며 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 생각 얼마 지나면 흐려질 것 같아요? 하루는 뭔 하루요. 저 문 열고 나가면 집에 가면서 다 까먹을 텐데 이거 만약에 니네가 오늘 숙제를 냈어. 오늘 목요일이잖아. 이거 수업 언제까지 해와야 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주말 신나게 놀고 지나서 학원 오기 직전에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다든가 월요일날 밤에 다 까먹고 아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등호 이거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생각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생각 안 나요. 그냥 두근 이러니까 0보다 커야지 또 이러고 있다. 안 그럴 것 같죠? 생각보다 되게 헷갈려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진짜 꼼꼼히 봐야 돼. 안 그러면 어디 하나 부등호 삐끗하는 바람에 죽었다 깨도 자꾸 안 나온다니까. 특히 최대치수 구하라 그러면 등호 있고 없고에 따라 최대치수 달라집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지가 그럼 얘는 K-3이랑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겠죠? 이 정도는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하니 작은 값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큰 값인 3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일단 하나 구했어요. 자 이제 두 번 더 하면 되죠. 두 번째 뭐예요? 아까 뭐 하나 했어? 2를 넣어서 2에 대한 무슨 값? 함수값. 그럼 2를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말해 저거 fx라고 치면 f2부터 일단 구하고 시작해야 되지. 대입 들어간다. 2 들어간다. 2제곱은 4. 여기다 2 들어갔으니까 여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k. 얘 뒤에 상수항이니까 그냥 갖다 붙이면 되죠. k 플러스 6. 이게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크다고. 왜? 위로 올라가야 함수값을 찾지. 그럼 이거 정리 좀 하면 얘랑 동료항이니까 밑에서 안 보이죠 뒷사람들. 여기로 올라올게요. 마이너스 3k 남기고요. 얘랑 숫자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0으로 넘어가겠네. 양변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누시면 부등호 바뀌고 3분의 10보다 작다가 범위로 나와요. 여기에 두 번째 3.3333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뭐? 축!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식을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쓰셔도 되고 축은 x는 이퀄 얼마래? k죠. 이게 축이 왜 x는 k가 되는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축은 여기 있을 거잖아. 그럼 그 축은 당연히 이보다는 작겠지. 이거라고. 결론은 이게 세 번째 범위. 자 이제 주인공 다 나왔으니까 시나리오를 쓰자고. 무슨 축? 아까 물어봤잖아. K축. 그럼 등장하는 거 작은 거부터 마이. 그 다음 누구? 2가 먼저지. 2. 그 다음 3. 왜냐면 이게 3.3333이거든. 3분의 10 이렇게. 이것도 뒤집어 쓰면 틀립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 표시한 거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표시한 거고 3분의 10보다는 작다 쫙. 그럼 일단 여긴 아니겠네. 가운데 비었잖아. 그럼 공통범위가 일단 여기 두 줄 나왔죠? 여기 두 줄 나왔죠? 답은 둘 중에 하나로 잡히겠죠? 둘 다 할 수도 있고. 마지막 2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계속 이쪽으로만 달리고 있으니까 이쪽은 아웃. 답은 여기. 그럼 최종 정답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문제 하나 푸는데 부등식이 최소 3개에서 4개 많으면 5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린다고. 특히나 이거 선 긋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설명하느라고 좀 속도 내기도 했지만 빠릿빠릿하게 풀기 되게 힘들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잘못해서 작다인데 자기도 모르게 크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긋다가 멍 때리고 긋다가 그러다 보면 범위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라도 계산이 틀리거나 부호 실수하거나 숫자를 잘못 배치하거나 아까 이거 말했잖아. 3분의 10 이거 먼저 분수잖아.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3보다 작다고 생각한 거야. 왜 어디 갖다 놨네? 그럼 틀려진다고 이제.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엄청 많다고. 나라면 말이다.
거기 117쪽 페이지 전체에다가 위에다가 별표 좀 해놓고 보겠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요. 말하자면 안 쉽다고.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상하게 시간만 지나면 쌤 이거 어려워요, 헷갈려요, 부등식 너무 많아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얘들아 니네는 인생에서 이걸 거의 제대로 좀 보는 게 지금 처음일 수도 있지만 나 계속 10년 가르치면서 여기 설명할 때마다 애들 어렵다고 하는 걸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쉬워요. 그리고 학교쌤들이 이거 작정하고 틀어서 문제 내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부등식에서 딱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런 파트가 있어. 부등식에선 여기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봐. 알겠죠?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다시 서럽죠? 진짜 다 맞을라나 이제? 아직 제대로 된 답이 나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맞췄어요. 응, 잘했어. 굿잡이야. 118쪽으로 넘어가 봐요. 뭐 어마무시 어려운 건 아닌데 자꾸 동감인가 하다고 하니 5번 보세요. 5번. 문제 5번. 118쪽의 문제 5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보여요? 네, 이거 한번 잘 풀어봅시다. 차분하게 계산해, 차분하게. 모두 예외 없이 답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이제 풀어야 되는 거. 진짜 오늘 거 처음 줘봐. 오늘 풀어줘야 돼. 이건 하나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빠른 속도로 달리셔서 답이 짜잔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답 나왔어요? 얼마라고? 4? 땡! 마이너스 14. 땡! 요? 땡! 아 3이요 3 마이너스 1보다 큰 3보다 크다. 뭔 소리야? 정수야 왜 최소값이라 하는데 바보야. 아, 최소값. 정답은 마일. 3. 아니 풀어주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얘들아. 내가 할 수는 있다고. 그리고 니네는 보면 분명히 그럴 거라고. 역시 어렵군. 쌤은 좀 치는군. 이럴 거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학교 시험 보러 니네가 갈 거고 응? 너네 머릿속에서 나와서 너네 손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비상 상황을 말한 거야. 정말 오늘이 학교 시험 날이고 니네가 컨디션이 마침 안 좋고 아침에 엄마가 먹고 가라 그랬는데 안 먹을 걸 괜히 먹었네 싶은 그 놈의 식빵이 상한 거 같고 속이 부글거리고 근데 수학 시험지를 받았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그럴 때 말하는 거야. 이걸 딱 봤는데 와씨 모르겠다. 그럼 그때 쿨하게 버려야죠. 그거 하나 5분 동안 붙들고 있다가 아는 문제 2-3개 못 풀면 그게 더 문제 되는 거 아니야? 그때나 버리시라고. 아니 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뭐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어려우니까 버리고 함수의 개수 어려우니까 버리고 1대1 되면 버리고 뭘 풀어. 맨날 다 버리면 이건 풀어야 돼. 해줄게. 어째 답 나온 사람이 한 손에 꼽냐. 이 많은 10몇 명이 있는데. 많이 못 풀어. 이제 진도 나갈 거라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질 건데 마지막 기회로 잘 봐요. 요 2차 방정식이 다시 말하지만 어디로 볼록이라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럼 아래로 볼록인 이 2차 방정식이 아래로 볼록 얘기는 2차 함수에서 얘기하는 건 알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죠?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그럼 저거 딱 보고 아래로 볼록 그린 다음 두 근을 표시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1이 그럼 두 근보다 더 작은 거네. 이해가죠? 자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무슨 식을 써야 되나를 니네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시라고. 첫 번째가 뭐예요? 판별식이죠. 짝수요? 응, 짝수네. 그럼 4분의 D 하면 되겠네. 한다. 판별식. B'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A. A1이니까 됐고. C. 여기다 마이너스 7 하면 플러스 M 마이너스 12.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속 말했잖아. 두 분이 존재라도 해야 뭐 크니 작니를 말하지. 존재할 조건은 이거잖아요. 서로 다른 두 분이 존재할 조건, 서로 같은 두 분이 존재할 조건. 됐지? 그럼 이거 풀 건데 인수분해 되니까 n 플러스 4랑 n 마이너스 3이죠.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고 하면 범위 두 개 나와야 되니까 작은 값인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게 일단 첫 번째 범위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뭐예요? 누구의 함수값?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은 찾으러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얘는 양수일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곱해보면 플러스 2m, 뒤에 마이너스 m도 있고 플러스 12도 있고 이게 0보다 크다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아니 더하면 이제 계산하면 m 나올 거고, 얘네 둘이 더하면 13이니까 1로 넘어오면 마 13, 0보다 크다. 이렇게. 요게 두 번째 범위고, 마지막 남았어 이제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였더라? 축이죠. 축. 그럼 여기서 축은 누군데? x는 이퀄 m. 이건 필요 없어. 축은 요 두 개만 보면 되잖아. x는 m. 그럼 축이라는 게 x는 이퀄 m. 근데 이 축은 여기 있을 거니까 x는 m이라는 축은 누구보다 크대? 마이너스 1보다 클 거지.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게 세 번째 범위고, 하나 둘 셋 유심히 관찰해서 이제 무슨 축 그리면 됨? m축이겠죠. 이번엔 문자가 다 m이니까. 자, 등장하는 거 제일 작은 거. 얘보다 더 작은 건 없잖아. 마 13, 마 4, 마 1, 3. 다 했어. 이제 표시.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시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시고. 그럼 가운데는 뚫렸네. 마이너스 13보다는 크다 쫙. 그럼 일단 두 군데가 여기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결정 지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여기가 범위입니다. 즉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정수의 최소값은 3.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금 나 말하느라고 그래서 그렇지 나보다 더 빨리 나와야 돼요. 문제 푸는데.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니네 머리 되게 힘들게 할 거고 시간 많이 잡아먹게 할 약간 빌런 같은 문제야. 이 문제만 정복해도 부등식 되게 쉬워져. 이거 열심히 공부하잖아? 일반적인 2차 부등식 문제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에 2차 부등식이 엄청 녹아있거든. 이거 식 세워서 푸는 거 여기까지가 길면 10초? 짧으면 한 5, 6초 정도? 그 안에 끝나야 된다고. 이거 놓고 뭐더라? 이러고 있으면 그 문제는 이미 날 샌 거야. 오케이. 지나간다. 나 진짜 많이 말했다. DT에 낼 거기도 하고요.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의 부호 문제든 실근의 부호 문제든 아니면 근의 위치 문제든 둘 중에 하나를 내든 둘 다 내든 하여튼 이건 무조건 낼 수밖에 없어. 학교 쌤도 똑같아. 이거 보면 무조건 나와. 이거 잘 봐주세요. 이거 갑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120쪽으로 와봐요. 120쪽에 넘어오면 거의 수필 수준의 문제가 하나 있죠? 이건 뭐 어떻게 다음 글을 읽고 글쓴이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쓰라는 문제인지 거의 수학 문제 같지 않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네, 실제로 마케팅 같은데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 꽤 많이 만나요. 실제 대학 가도 만나요. 그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수학 했던 게 아마 되게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 거야. 자, 선생님. 가보자고. 선생님, 근데 대학 가서도 수학 배워요? 하기 싫으면 수학 안 배우는 거 찾아봐. 수학 안 배우는 거가 있어요? 있을까 싶다. 음대에서도 수학을 하는데. 자, 봐봐. 일단 문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 읽으라 그러면 한 세 줄쯤 넘어가다가 정신 잃고 쓰러질 거잖아요. 잘 봐요. 일직선 위에 이렇게 일직선 위에 세 지점 A, B, C에 공장이 있대요. 여기도 공장, 여기도 공장, 여기도 공장. 근데 거리는 여기는 보시다시피 10km고 여기는 20km고 여기 30km 있죠. 그것도 써놨어요. 여기는
그 다음 일직선 위에 여기 A 공장이랑 C 공장 사이에 어딘가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공장과 보관 창고의 거리가 Xkm래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Xkm라고 하면 되겠다. 물론 당연히 여기는 20-Xkm겠죠? 그냥 이 정도 써놔도 알아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이었으니까. 제품 한 개당 운송비. 요게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비용이 나왔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돈이야. 누가 뭐래도 돈이야. 그러니까 맨날 문제 나올 때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판매량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한 개당 운송비가 X제곱이래요. 의외로 이런 거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던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제품을 한 개로 옮기는데 운송비는 1원이 들어요. 왜? 한 개당 운송비가 거리에 따라서 지금 제곱이 비례한 거니까 한 개를 1km 움직이는데 1원이 든다고. 지금 X가 거리잖아. 그럼 2km 움직이는데 얼마 들어요? 한 개 움직이는데 4원이 들어요. 왜? 제곱이니까. 그럼 10km 움직이려면 100원이 들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다고. 야 그러면 지금 공장의 생산량이 공장의 능력들이 카파가 다르거든? A 공장, B 공장, C 공장에서 각각 하루에 100개 만들어, 200개 만들어, 300개 만들어. 그러면 느낌이 올 텐데 저 공장이 C에서 멀어지면 이 C 공장의 운송비 부담은 장난 아니겠죠? 개수가 A 공장이 3배잖아요. 한 개 만들 때마다 운송비가 발생을 할 텐데 그럼 여긴 3배로 든다는 소리 아니야.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맞지? 그럼 총 운송비가 15만 5천 원 이하가 되게 하래요. 자, 문제. A 지점에서 최대 몇? A 최 몇이죠? 여기서 얼만큼 이거잖아. 식이 어떻게 되지? 아, 이걸 보고 바로 안 나와? 여기 운송비, 여기 운송비, 여기 운송비를 다 더해서 운송비 더하기 운송비 더하기 공장이 3개니까 운송비 그래서 얼마 이하? 저기 써있잖아. 1호 아씨 이거 이하면 된다고. 네? A 공장 운송비는 그럼 어떻게? 몇 개 만들 건데? 100개 만들지. 100. 그 다음 하네. 맞아. 나머지 2개 채우고 10좀 세워봐. 얘들아 푸는 건 둘째 치고 일단 10만이라도 좀 세워봐. 나 좀 예쁘게 다시 적을게. 이게 A 더하기가 아니지. 더하기지. 이게 A 공장에서 나올 운송비 부담이야. 부담액이야. 자 B는요 200. 그 다음 창고는 여기라니까? 그래 200 곱하기 x 플러스 10의 제곱이지. 어머 젠장.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x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10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0 플러스 x지. 그럼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며 운송비가. C공장은 300 바로 20-x의 제곱인데 그거 이렇게 쓰면 틀려요? 돼요. 왜? 완전 제곱식이니까. 20-x 제곱. 얘들아 4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4의 제곱이나 뭐가 달라요? 9 빼기 5의 제곱이나 5 빼기 9의 제곱이나 그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0 빼기 x보다는 x 빼기 20이 더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라고. 자 그래서 이쪽은 뭐 1, 5, 0, 0, 0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지금 다 적어드렸습니다. 푸시면 된다. 몇 차 부동식이래? 2차 부동식. 설마 이거 이대로 다 곱할 생각들은 아닌 거죠? 100으로 나누고 시작해야죠? 그죠? 맞아. 다음 남은 사람 있네. 이 문제는 쉬워. 생각보다 부등식은 숫자 단순하게 나와요. 쫄지 말고 하세요. 숫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풀 수 있어.
아웃이나들. 조선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약분되고 정리하고 숫자 되게 깔끔해질 텐데. 풀면 아마 이거 나올걸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x가 뭐죠? 거리죠. 그럼 당연히 양수로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의미 없는 얘기지. 0보다 크다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제일 x가 클 때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h의 몇이라며? 답은 15km겠죠. 몇 번이야? 4번인가? 4번 나오죠. 나와요. 이게요, 내가 이걸 굳이 고른 이유가 문제가 좀 길기도 하기도 했고, 학교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요 근처 학교 시험 문제 보다가 느낀 건데, 한 문제 정도씩은 뭐 창의 문제, 사고력 문제 뭐 이래가지고 그 단원 맨 끝날 때쯤에 보면 활용 문제 같은 게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문장제 문제 같은 걸로. 그걸로 서술형 구성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 학교생들이. 그러니까 뭐 1, 2, 3단계 나눠서 본 적 있죠? 서술형 문제. 문제집 같은 거 C단계, 뭐 센 C단계 같은 거 풀면 나오거든. 1단계 식 세우기, 뭐 2단계 뭐 X 범위 구하기, 3단계 해석해서 마지막 답 서술하기 뭐 이런 거. 선생님, 근데 고등학교에도 시험 교과서에서네요. 저번에 말 안 했어? 숙제가 그렇다고? 듣지 말고요. 몰라. 일단 한 장을 넘어가봐요. 진도 나가기 전에 드디어 이제 대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평면좌표입니다. 첫 단원은 좌표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 니네 알고 있는 1차 함수 그래프 그거 맞아요. 맞는데 2학년 때 했던 1차 함수보다 조금 더 많이 복잡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거든요. 3단계가 이제 좀 하이라이트인데, 원의 방정식이 선행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꽤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행했을 때 수박 겉핥기로 했던 것처럼, 중등부 쌤들이랑 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많이 어려워요. 여기부터 이제 아마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건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원이 이제 도형의 이동, 이거 하면 수상이 끝나요. 뭐 내용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예상하기로는 아마 여기 제일 어려울 겁니다. 원방이 쉬운 단원이 아니에요. 저기서 아마 킬러 문제 같은 게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평면좌표 이쪽 파트 들어오면 어려운 게 공식이 많아요. 공식을 좀 외우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가보자고요. 내가 말했잖아. 나 보면 알겠지만 적어도 수학하는 사람들은 영어생들처럼 무식하게 외우라고 안 해. 왜 그런지 알려는 주고 외워야지. 자, 시작할게. 일단 오늘 할 것만 해도 공식이 한 서너 개 되거든요. 뭐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난 저거 안다. 그럼 다행이지. 근데 나 처음 본다 그러면 길을 쓰고 외워야지. 시작할게. 일단 수직선을 그려놓고 거리 개념부터 출발을 해요. 스타트는 두 점이 있는데 하나는 A, 하나는 B라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긴 하다만 생각보다 의외를 모르길래 점의 이름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점의 좌표는 숫자로 쓰거나 혹은 손가락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좌표를 x1, x2 이렇게 쓸게. 그러면 질문. 이거 하기 전에 여기가 3이래, 여기가 7이래.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당연히 4죠. 다 알잖아요. 마이너스 2예요. 3이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양수 내면 잘하면서 의외로 음수 양수 섞어내면 응? 이러더라. 오지 뭘. 어떻게 알아 온지. 여기서 얘 뺀 거지. 에? 여기서 얘 뺀 거야. 막 그렇게 해도 돼요? 돼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게 그냥 원칙이거든.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갈게. 여기서 얘 빼면 그럼 뭐 나와요? 거리하고 숫자는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 반대로 나오죠. 그럼 언제든 양수 나오게 하고 싶은 뭐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발명해 놓은 기호가 있잖아. 짝대기 두 개. 뭐? 절대값. 결론. 수직선상에 두 점이 있는데 거리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쓰면 선분 AB의 길이라는 뜻도 되는 거 알죠? 그럼 얘는 큰 거에서 x2에서 작은 값 x1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니네가 눈으로 보니까 아 이게 크겠구나 이게 작겠구나 생각 들지만
만약에 문장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x1, x2가 정말 누군지 모를 때는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나 하나 눈에 보이는 거 빼면 된다고. 여기서 얘 빼도 되냐?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빼자고. 근데 그게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절대값 붙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음수 나올 일은 없으니까. 이해되죠? 그 공식이라고. 나 여기서 하나 질문하면 써 있는데 잘 보면 되게 뭐 엄청 진한 글씨로 안 써놨죠. 왜 그러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아니까. 설마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낼까? 안 내. 두 점 중에 어느 하나가 오란에 점 중에 특이하게 이름이 5인 애가 있어. 누구게? 원점. 원점이야. 그럼 얘는 좌표가 혼자 숫자를 갖고 있는 거지. 0일 거 아니야. 그럼 A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좌표가 X1이라네? 그럼 결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건 맞아. 아니면 여기서 얘를 빼든가. 대신에 그러면 지금 니네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서 얘를 빼면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또 절대값 씌우면 되잖아. 그래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5에 있는 그 좌표에다가 뭐만 씌우면?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고. 그리고 니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게 사실은 절대값의 정입니다. 내가 예전에 많이 말했을 텐데 절대값이란 어디서부터의 거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럼 만약에 이쪽에 마이너스 3이 있어도 마이너스 3 갖다 놓고 뭐만 씌우면? 절대값만 씌우면 거리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3이 있대. 절대값만 씌우면 당연히 3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무조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오케이? 간단하죠? 여기까지 쉬워요. 그리고 들어보면 아 들어봤던 거네 라고 할 만한 것도 있어. 사실 나도 읽어보면 좀 또라이 같아.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내용을 더 진행을 안 시키는데 여기서 진행을 더 시키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수투에서 미적분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니야. 예전에 미친 짓 한번 해봤는데 집에서 전화 오더라고. 애가 학원 가더니 갑자기 수학 1학기 하고 있는데 미적분 얘기 들어서 깜짝 놀라서 집에 와서 청심환 먹였다고. 그래서 우리 때랑 다르구나. 우리 때 약간 그런 거 있었거든. 갑자기 학교쌤이랬나? 학교쌤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난다. 까먹었네.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하도 오래가지고. 니네 여지껏 몰랐던 건데 하나 신기한 거 알려줄까? 그래서 막 우리는 수학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가지고 앞에서 막 나랑 같이 공부했던 애들 몇 명 있었거든. 눈 반짝반짝 하면서 막 들었거든. 극한 한번 가볼까? 막 이래서 그거 뭔데요? 무한대 가볼게. 와! 그래 생각해보면 내가 또라이였던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되게 좋아했거든.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막 이런 거 얘기. 그러니까 내가 또라이라고. 왜 말하잖아. 인정한다고. 두 점 A, B를 좌표 평면상에다 찍어놓고 찍어놓고 좌표를 A점 좌표는 x1, y1으로 정했고요. B점의 좌표는 x2, y2로 정했대요. 물론 실제 문제에서 숫자로 주겠죠 당연히. 저렇게 놓고 나서 A, B를 빗변 L이라고 하는 거 말이야. 근데 길이 말할 때 니네 L은 왜 쓰는지 아냐? 롱. 이거는 형용사지. 긴. 얘는 뭐래? 롱스. 이어이 멍충아. 봤어요. 길이라는 뜻의 명사 length. 그래서 앞에 L자 따서 쓰는 것 뿐이에요. 별로 의미 없어요. 뭘 앞에 영어 시간 아니고. 여기서 수선을 이쪽 점선으로 그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면 그럼 이 길이는 뭐래? 이거야말로 아까 말했던 딱 그거죠. 큰 거 빼기 작은 거. x2 마이너스 x1. 그럼 이게 밑변이겠네. 높이를 하고 싶으면 y2에서 저 보시다시피 작은 y1을 빼주면 되겠네. 몇번 이해가죠? 난 이게 알고 싶은 거거든. 밑변이잖아. 야 직각삼각형 나오면 그냥 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보면 참 피타고라스 대단한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3000년경 사람인데 그거 하나 발명해놓고 지금 뭐 몇천 년을 웅거먹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 또. 피타고라스 정리. 밑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쓰시면 되겠죠? 뭐 여기 더 이상한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있잖아. 내가 아까 전에 분명히 이 길이가 알고 싶다고 했지 그 길이의 제곱이 알고 싶다고는 안 했거든. 그럼 제곱을 때 그럼 원래 여기다 제곱 떼면 여기다 뭐 붙여야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쫙 붙이는 게 원래는 맞죠? 근데 길이에는 음의 제곱근이라는 거 존재 안 하지.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제 니네가 외워야 될 메인식 하나가 등장을 한 거야.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의 양제곱근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아 니네 예전에 공간좌표라고 한번 말한 적 있지 않냐? 없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몇 차원이래? 1차원이 뭔데? 하나. 1차원이 선입니다. 1차원은 방향성만 존재하는 선이라고.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것만 존재하는 선. 그래서 이걸 언제 배워? 중1 때 배워. 수직선이라고. 그럼 이 수직선을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C가 뭐야? 복사하기 90도 꺾어서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지. 그럼 이렇게 붙여 넣으면 여기 가운데 만나는 점은 얘한테도 0이고 얘한테도 0이니까 0,0 그래서 원점으로 잡아주시고 가로로 누워있는 애를 X축 세로로 서있는 애를 Y축 이렇게 잡으면 평면이 하나 만들어져. 저 평면의 이름은 네 글자로 좌표를 나타내는 평면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고 평면은 드디어 차원이 하나 늘어. 2차원이야. 우리가 배우는 모든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들은 전부 다 2차원 해놓고 얘기해서 근데 실제로 우리는 2차원에 살지 않잖아. 걔는 종이 인형이? 아니잖아. 우리 몸은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옆도 있고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다 두께감이라는 게 부피감이라는 게 있잖아. 3차원 공간이란 말이지. 근데 왜 이놈의 좌표는 맨날 2차원이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3차원 공간에 나타내기 위해서 축을 하나 더 컨트롤 C하고 V를 하는데 두 직선하고 지금 만들어질 세 번째 좌표축하고 무조건 직교하게 만들어요. 셋이 모두 다 이렇게 되게.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이쪽도 90도.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좀 돼? 승아 도와줘. 헬프미. 들어봐. 파란색 들어봐. 이렇게 올려봐. 팔 좀 뻗어봐. 이거라고. X축이 빨간색이고요. 이 까만색이 Y축이고요. 앞으로 뻗어나가는 파란색이 Z축이라고. 그래서 3차원 좌표계를 만들어. 그 3차원 좌표계를 만들면 그럼 얘가 Z축인 거거든? X축, Y축, Z축. 야 그럼 우리 여기다가 점 하나 딱 찍을 때 맨날 뭐 찾으려고 그러니? 좌표 찾을 때 X좌표는 얼마고 Y좌표는 얼마고 몇 개만 찾으면 돼요. 2개만 찾으면 되죠. 가로 세로. 지구본을 찾을 때 어느 나라의 수도의 위치를 딱 찍었대. 경도 38도, 위도 25도 경도 찾고 위도 찾으면 나오지. 에? 그럼 3차원이면 하늘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까지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축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그게 Z축이야. 그럼 여기 3차원 좌표 공간에 만약에 점 하나 딱 집어놓고 A점 이러면 좌표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3개가 있어야 되지. X좌표하고 Y좌표하고 Z좌표하고. 에? 야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나랑 한 건 아니긴 한데 들어봤으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더 자세히 하겠지만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초가 이렇게 되는 건 알아요? 얘는 좌표가 뭐만 있어요? XY밖에 없죠. 그 원도 평면에 있는 거잖아. 종이에다가 원을 그려서 가위로 오렸다고 생각해봐. 팔랑팔랑 두께가 없는 종이일 뿐이잖아. 그럼 걔를 공간에다 그리면 9가 되겠죠? 이거 어서 배우게. 이게 선택 과목 기하예요. 그럼 기하 쪽 가면 지금까지 니네가 알고 있던 모든 그래프와 좌표와 이런 것들에 하나씩 다 추가돼요. Z가. 그럼 교점을 구할 때도 교점도 구하지만 교선도 구해요. 면과 면이 맞닿는 선을 구한다고. 무슨 얘기가 결론인 것 같아? 기하하지 말라고. 머리 터진다고. 좌표가 하나 늘어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얘기가 아니야. 축을 하나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봐. 니네 수직선에서 점 좌표 찾는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XY축 긋고 좌표 XY축상에서 면에서 좌표 찾는다고 생각해봐. 뭐가 더 쉬워? 수직선이 짱 쉽지. 안 그래? 지금 좌표 여기로 와서 어려운 거 아니야. 맞잖아. Y축 하나 추가되는 바람에. 그럼 여기다 축 하나 더 넣어봐. 머리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기하 선택 비율이 5%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보통 왜요? 확률과 통계는 약간 실생활 수학이거든. 미적분은요? 미적분은 공대에서 써먹어야 되고 건물을 짓거나 자동차를 움직이거나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데 미적분이 없으면 안 되거든. 나중에 보면 알아. 그러니까 결론은 선택 과목은 딱 2개만 하면 돼. 실제로 학교에서도 요 근처 학교에서 대부분 다 2개밖에 안 해.
미적분하고 합성밖에 안 해. 가끔 미친 척하고 기하하는 애들이 있는데 쌤은 뭐 했어요? 우리 때 다 했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었어. 쌤 기하했어요? 우리 때 다 했다고. 어떻게 해요? 선택이라는 게 없었다니까. 왜요? 그럼 다 봐요? 내가 안 만들어서 왜 나한테 지랄해? 세개를 다 봐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이제 메인식 하나 나왔으니 요거는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외워야 돼요. 이거는 모르시면 안 돼요. 너무 당연히 외워야 돼요. 이건 식은 일단 이 정도 보시기로 하고 넘어갈 거예요. 말했잖아, 오늘 외우는 거 공식 중에 메인식이 몇 개 나올 거라고. 내용은 이게 다야. 그래서 되게 쉬워. 안 어려워. 오른쪽 125쪽 넘어가 봐봐. 여기서 말이야 5번 문제 얘들아 한번 풀어볼래요? 이게 월수금에서 많이 버벅대던 문제인데 한번 잘 나오나 봅시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점 P의 좌표. 이걸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의 예상을 깨고 DT 점수가 엄청났던 애가 누구더라? 넌 아예 제외고 이 멍충이 조은준아. 어떻게 그걸 다 틀릴 수가 있니? 아까 누굴 2개 맞은 사람 있잖아. 디플. 나 5분밖에 풀줄 생각이 없는데. 1? 아, 칠판이랑 진짜 예쁘게 그릴 수 있는 거. 오 번 분사랑 아직 아무도 없음. 1이라고. 오, 오케이. 답들은 나오세요. 아니면 풀어줘야 돼요. 왜또 마이너스 1 받았다 진짜. 쌤 저 DT 좀 봐주세요. 너 언제 풀었어? 지금. 답지가 있나? 네 마지막 걸 그거 할게요. 답지가 없나? 아이고야. 안돼. 이게 저요. 아이씨. 60점? 오. 너 좀 이따 나한테 점수 다시 말해. 이렇게 되니까. 네. 잠깐만. 이거 답이 1인데 내가 아까 잠깐 그려보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림은 내가 그려놨거든. 봐봐잉. 와 미쳤나봐. 이거 왜 여기다 그랬어? 점수 나갔네. 아이씨 더 길자. 어디 보이? 여기 A점이 마이너스 1,4가 있고요. B점이 5,2가 있어요. 근데 저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둘이 똑같은 거리에 있는 X축상의 점을 잡으라고. 어딘지 모르겠어. 대략 그릴게요. 대략 만약 X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요쯤 있으면 얘는 짧은데 제가 길죠. 그건 아닌 것 같죠?
좀 이리로 올게요. 요즘 오면 한 요즘 길어지고 요즘 짧아지고 하면 얼추 맞을 것 같으니까 대략 아직 정확히 안 구해서 얼마인지 모르겠다만 이 정도로 그냥 한번 그리고 얘기할게요. 여기 있는 어디 점인가 봐. 정확한 위치는 이제 찾아보면 뭐 틀린지 맞은지 나오겠죠. 여기를 P점이라고 했고 P점의 좌표는 A, 0 이거 왜 여기가 0인지는 알아요? Y값이 0인 이유는 X축이 있으니까.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가면 간다. AP 길이와 나 왜 또 A라고 했어? 아무 생각 없어 또 나가도 AP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으면 되는데 말이다. 공식에 근호가 있죠. 근호가 있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둘 다 양변을 제곱을 해줄게요. 근호만 안 쓰면 되잖아. 간다.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나 빠르냐? 알아보냐?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a 마이너스 5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은 마이너스 2인데 제곱하면 그냥 4 같다 이렇게. 그럼 썼으니까 물어볼게. 이거 a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이거 1차야. 왜 1차인지는 알지? 여기 a제곱 a제곱 최고차항이 없어지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 항은 2a 상수항은 1 더하기 16이니까 17. 여기 가운데 항은 마이너스 10a 상수항 25 더하기 4니까 29. 가면 12a거든요. 오면 29 빼기 17이니까 12 나와요. 따라서 a 값은 얼마? 1. 그럼 결론은 여기가 아니고 여긴 거지. 1,0. a 값 1이라고. 끝? 아니 뭐 이 문제가 그림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시각적으로 한번 보라. 이런 식으로 그리면 길이가 같아진다고. 사실은 이걸 좀 더 땡겨 왔어야 되지. 1이 여기니까 여기다 딱 놓으면 그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진다는 얘기지. 오케이? DT 5번 풀어달라며요. 선생님 DT 3번에 5예요. 나 5번만 풀어주면 되지. 맞다 해주면 안 돼요? 다른 건 됐지? 왜? 맞다 해주면 안 돼요? 뭘 맞다 해줘? 5라면서요. 바뀌고 안 좋네. 아니 근데 잠깐 실수한 거잖아요. 지금 틀린 애들도 다 잠깐 실수했을 거야. 아니 그게 진짜 시끄러워. 정확히 실수. 5번 말고 없지? 5번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5번. 나 근데 궁금한 게 얘들아 있는데 이거 5번 보면 아예 못 푸나?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르나? 대다수가 틀렸길래. 아니 통과한 사람들도 이거 틀리고 통과했길래. 보세요. 있잖아. 걔 2차 함수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자체는 당연히 1대1 함수가 아닌 건 알죠? 어디로 물어보게? 야 이렇게 생긴 애가 수평선을 그으면 교점이 2개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1대1 함수야? 교점이 하나가 나와야지. 맞잖아. 그럼 위에 역함수가 왜 존재한대? 뭐 때문에? 정의역을 제한을 뒀잖아.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제한을 뒀잖아.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 말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이게 축이죠. 그럼 여기서도 축은 바로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얘들아 축 좀 불러볼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1이네. 어? 다시 정리할게. 2분의 1이네. 그럼 여기가 x는 2분의 1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니까 일단 잘라요. 일단 그럼 이렇게 잘라 놓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가로선 그으면은 다 1대1 함수인 건 일단 맞죠. 그죠?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일단 얘가 유력한 후보긴 하겠네. 그렇긴 한데 지금부터 잘 들어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 fx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뭐의 정역이지. 우리 보통 x에서 y로 간다고 하잖아. 그럼 얘는 정역 가지고 두 번 써먹은 거잖아. 뭐이기도 하고 저 x집합이 뭐이기도 하고 정의역이기도 하고 또 공역이기도 하고.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무한집합이겠다만 제일 작은 원소인 a부터 쫘라라라라 이렇게 커지겠죠. 그럼 또 다른 x 사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같은 집합인 거지. x에서 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fx가 있는데 여기도 a부터 쫘라라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만약에 이 축으로 자르지 말고 축보다 조금 왼쪽에서 잘랐으면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이 아직 존재하겠죠? 그럼 안 된다며. 그 구부러진 부분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축으로 자른 건 알겠다고. 그럼 혹시 이렇게 잘라서 여기부터 그래프를 잡아도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1대1 대응이 될까요? 잘 들어. 여기부터 자르게 되면 여기부터 자르게 되면 여기부터가 x값이 얼마가 있을 거 아니니 2분의 1보다 오른쪽이니까 뭐 1이든 3이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부터 시작하면 함수값도 거기부터 시작이죠. 제발 알겠다 우리. 그러면 여기부터 x값 시작, 함수값 시작 이렇게 되면 이 자체로서 요 그래프 유효한 부분 자체로서 1대1 함수가 되고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얘가 정역의 원소 a가 이쯤으로 대응돼도 돼? 왜? 이렇게 대응되면 밑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왜냐면 이게 증가함수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해야 돼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대응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갈 일은 죽었다 해도 없어. 그럼 얘가 여기로 가지 않고 조금만 틀은 순간 얘는 버려지게 된다? 그럼 공역의 원소가 선택 못 받고 버려지면 치역이랑 공역이랑 일치하지 않게 되죠.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a 값이랑 정의역의 최소의 원소 a 값이랑 그에 대한 함수 값이 서로 같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쪽으로 대응이 돼야 돼. 그래야 순차적으로 대응된다고. 결론 이 생각이 나야 돼. 5번 문제 풀 때 이 생각 안 나면 결론은 못 풀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아까 축이 2분의 1이라고 했지. 그럼 아무리 이 a가 아무리 크더라도 작더라도 2분의 1보다 더 내려가서는 안 돼. 그럼 이렇게 잘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리는 곳이 이 a라는 값이 a가 0이라네? 그럼 2분의 1보다 더 왼쪽에서 잘랐겠죠. 그럼 구부러진 게 생기게 되죠.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게 된다니까. 그래서 a 값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 요 두 식이 이 문제 핵심이에요. 요게 생각나야 이 문제를 맞춰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 풀어서 맞춘 사람들은 아마 저렇게까지 안 했거나 아니면 운 좋게 맞았거나야. 소가 뒷걸음질로 쥐잡았다고 하죠. 빨리 할게요. 요게 fx예요. 그럼 이거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가 a가 될 때 넘어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 이퀄 0 되겠네. 5하고 3으로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맞풀인 것 같은데? 안 빠르죠? 이게 가져가.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3 등호하고 0 따라서 a 값은 5 아니면 마 3인데 너는 아님. 왜? 아까 a가 2분의 1보다 크면 안 때문에 야 마이너스 3에서 잘릴 거였으면 2분의 1보다 더 왼쪽에서 자르면 이렇게 부러진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답이라고. 이해 간 거임. 네, 이 정도 보시고 쉬는 시간입니다. 10분만 쉬다가 빨리 갔다 오시고 갔다 오자고. 8시 땡 치면 시간 맞춰 들어와요.